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50화 하나원 시인의 103번째 시 50년 찬가입니다. 먼저 50년 찬가라는 신앙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50년 찬가 하나원. 50년, 개교 50년, 연년 53세, 삼천리 땅 13도에서 정선의 영재들만을 보옥처럼 유경하는 이리농님은 이 땅에 빛 이은 자랑이여. 이제 빛나는 그 전통을 세워 50년. 잔악한 일제에 1인 공학에 나라를 빼앗긴 조선인 학도는 겨울을 견디는 과목, 추운 겨울을 견디는 과목들, 얼어붙은 동토에 움트는 봄을 기다리는 꽃봉오리는 헐벗은 삼천리 땅에 광복을 기다리는 흙의 개척자들, 새푸른 숲속 시녀제의 파란 호수, 꽃 난만의 상록의 언덕 위에 학원은 아름다운 학원, 선망의 학원. 우리는 이리농님을 자랑하며 배웠다. 우리는 이리농님을 자랑하며 자랐다. 50년. 우리는 정말로 이리농님을 자랑하며 살고 살아왔다. 아득한 옛날부터 대지는 축복이 가득 찬 땅, 대지에 씨를 뿌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기계 문명이 아무리 하여도 대지의 풍요만 할까? 우리가 선택한 흙과의 인연, 영원으로 사는 길. 어서 활활 타오르는 녹색 혁명의 횃불을 들어라. 무지개 영롱한 흙의 신화를 엮는 이리농님이여. 빛나는 전통의 이리농님의 긍지를 드높이자. 우리는 이리농님을 자랑한다. 50년. 우리는 정말로 불멸의 이리농님을 영원히 자랑한다. 여러분, 50년 찬가라는 신앙성, 자, 들어보셨나요? 이 50년 찬가는 하나원 시인의 친필죽으로서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201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현재까지 하나원 전집에만 존재하는 시로서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사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의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영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르는 말이고,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노래한 시, 그리고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중시한 시, 또 주의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측면을 중시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하나원 시인이 어린 나이에 고향 땅 함경남도 함흥에서 남쪽 나라 전라북도 이리에 있는 이리 농림학교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렇게 어린 학창시절을 보낸 이리 농림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졸업생 중 모교를 빛낸 졸업생으로 선정되어 축시를 의뢰받아 읊게 된 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50년 찬가라는 시에 대하여 각각의 연과 행간에 숨겨진 이야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겠습니다. 50년, 개교 50년, 연년 53세 이렇게 시를 열고 있습니다. 이련은 개교 50주년이 되는 해를 축원하는 것으로 시를 열고 있습니다. 1922년 2월에 개교를 했으니 1972년도가 개교 5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네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내년도가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원 시인이 이 시를 쓰고도 또 50년 가까이 되는 해가 곧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축하할 일이겠습니까? 이연을 보겠습니다. 삼천리 땅 13도에서 정선의 영재들만을 보옥처럼 유경하는 이리농림은 이 땅의 빛, 이은 자랑이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13도라고 하는 것은 저 밑에 제주도로부터 시작하여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이렇게 해서 13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에서 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밀하게 잘 가려 뽑음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재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재주를 가진 아이를 이룬다 하겠고, 삼행에서 보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빛깔과 광택을 지니어 장식품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광물 또는 그 가공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재를 교육하여 길러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어는 그 자서전을 인용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 자서전 챕터 2 학교에선 수재로 이렇게 자서전 2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난관을 돌파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당시 소위 내선공학이라고 하며 가장 난관 중의 하나였다는 이리 농림학교를 수험하기로 하였다. 함경남도청에서 19명의 수험자가 있었는데 합격한 자라고는 나밖에 없었다. 14살 때 봄이었다. 호남 땅 이리로 공부하러 갔었다. 덮어놓고 먼 데로 간다는 것과 낯선 땅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무척 즐거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리 농림학교는 일본인 고위 자제 교육을 위한 학교로 개교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조선의 영재를 선발하여 내선공학의 개념으로 교육을 하였는데 그에 소속되었다는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빛나는 그 전통을 세워 50년 이렇게 한 행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화자가 태어난 시기인 1919년경에는 현재와 같은 신교육기관이 그리 많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돈 있고 머리가 있다는 이유로 신교육을 접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뿌듯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모교에 대한 사랑은 다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잔악한 일제에 일인 공학에 나라를 빼앗긴 조선인 학도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연도 그의 수레를 참고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챕터 2 학교에선 수재로 자서전 21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인과의 공학에서
나라 없는 차별과 모욕감에 마음은 복잡하고 우울하기만 하였다. 우리 한국 학생은 민족적 마음에서 1인 학생한테 무엇이든지 져서는 안 되겠다는 반항심에 하학 후에는 운동을, 밤에는 공부에 열중하였다라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일제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의 일본을 말하는데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 확대하려고 했던 체제로 규정하여 이르던 말로서 일본 제국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행에서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학생이나 서로 다른 민족의 구성원이 한 학교에서 함께 배우는 일을 말하나 여기서는 내선공학을 뜻하며 내선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및 일본 학생 반반으로 구성된 교육으로 조선을 일반화하려는 조선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된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에서 학도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닦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오연을 보겠습니다. 겨울을 견디는 과목, 추운 겨울을 견디는 과목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연의 이행에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를 뜻하는 것이고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선공학의 조선인 학생을 뜻하는 시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의 조선인과 점령자의 일본인이 함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의식 있는 학생은 얼마나 가슴속에 응어리를 품고 경쟁을 하려 했겠습니까?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건 승부욕이 발동했겠지요. 그러한 것을 잘 표현했다고 하겠습니다. 유견을 보겠습니다. 얼어붙은 동토에 움트는 봄을 기다리는 꽃봉오리는 헐벗은 삼천리 땅에 광복을 기다리는 흑의 개척자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견은 독립군이 따로 없는 듯합니다. 비록 일제치하에서 고개 숙이고 배움을 감수하고 있지만 봄을 기다리는 새싹처럼 비집고 나갈 기회만을 엿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를 악물고 그날을 기다렸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항일정신이 더 강고하게 가슴에 아로새겨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1인의 개가 되어 알량한 출세를 꿈꾸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지련을 보겠습니다. 새푸른 숲속 시녀제의 파란 호수, 꽃 난만의 상록의 언덕 위에 학원은 아름다운 학원, 선망의 학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지련은 이리 농림학교의 아름다운 교정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그의 자서전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챕터 2 학교에선 수제로 자서전 2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자연 환경과 시설이 놀라울 만치 좋아서 오란다식 정원에 진기한 화초며 나무며 하는 것이 나의 시각을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행에서 시녀제라고 하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농고방죽이라 불렀던 시녀제는 물이 하도 맑아서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시녀가 내려와 목욕하였다는 전설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하는데 전북대 익산 캠퍼스 정문 일대 지역으로 지금은 그 흔적을 짐작만 할 뿐입니다. 아마 이 호수를 그 이후에 메워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행에서 난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의견이 충분히 많음을 뜻하나 여기서는 일본식 한자로 꽃이 만발함을 뜻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록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잎이 1년 내내 늘 푸름은 간직하는 것, 이것을 상록수, 상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행에서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러워하며 바람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덧붙이자면 새파란 잎으로 장식된 푸른 숲이 있고 선녀가 내려와 목욕하고 싶은 호수가 있고 언덕배기에 지천으로 깔린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여 있으니 얼마나 공부하기에도 좋은 분위기였으며 가슴이 설레이던 학생 자신이나 바라보는 애부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8연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리농림을 자랑하며 배웠다. 우리는 이리농림을 자랑하며 자랐다. 50년 우리는 정말로 이리농림을 자랑하며 살고 살아왔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8연을 보면 이리농림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컸던가 봅니다. 그랬겠지요. 지금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듯이 그 시절에는 이리농림학교 다니는 것이 지금의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자긍심만큼 크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그러한 모교가 어느덧 50년이 되었으니 그럴 법도 하겠습니다. 9연을 보겠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대지는 축복이 가득 찬 땅, 대지에 씨를 뿌려 농자 천하지대 보니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9연을 보면 하나운 시인의 수필 흑전쟁 1, 2, 3이 다시 떠오르며 오버랩이 됩니다. 흑전쟁 1은 땅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제언이었고, 흑전쟁 2는 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흑전쟁 3은 인재의 중요성을 설파한 수필인데 9연 사행에서 농자 천하지대본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온 문학관 TV 유튜브에 보면 흑전쟁 1, 2, 3이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10연을 보겠습니다. 기계 문명이 아무리 하여도 대지의 풍요만 할까? 우리가 선택한 흙과의 인연, 영원으로 사는 길,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연을 보면 실감이 납니다. 요즘 산업사회로 인하여 물질적인 풍요는 누리고 있으나 정신적으로 볼 때 과연 행복한 참사리를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응답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10이면 9은 옛날이 좋았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리농림학교는 농업을 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이니 더더욱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11연을 보겠습니다. 어서 활활 타오르는 녹색혁명의 횃불을 들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1연은 농자 천하지 대본을 선동하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1차 욕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 전사로서 더욱더 연구하고 발전시켜 국민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사명감을 돋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계몽가처럼 말입니다. 12연을 보겠습니다. 무지개 영롱한 흙의 신화를 엮는 이리농림이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12연은 자존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동원하고 듣기만 해도 마음 설레이게 하는 영롱이란 단어를 동원하여 흙의 신화를 창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농림학교의 명예를 걸고 녹색혁명의 주역이 되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13연을 보겠습니다. 빛나는 전통의 이리농림의 긍지를 드높이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3연에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0년간 이어온 전통에 빛나는 흙의 신화를 창조하라는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교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모교 사랑입니다. 역시 콩밭에서 콩나듯이 좋은 학교에서 위대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나 봅니다. 이리농림학교 출신 기업인이 많이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기업 총수로서는 임대홍,
대상그룹 창업회장과 김흥국 하림회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14연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리농림을 자랑한다. 50년 우리는 정말로 불멸의 이리농림을 영원히 자랑한다. 이렇게 시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14연을 보면 더 이상 할 말을 잃습니다. 50년 동안 이어진 끈끈한 선후배 간의 정을 담뿍 느낄 수 있고 모교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선후배도 없이 예를 저버린 세상이 되었지만 예전의 선후배는 얼마나 깍듯했던가를 생각해보면 부럽기까지 합니다. 엄할 때는 대쪽같이 엄하고 부드러울 때는 형제지간처럼 서로 감싸고 보듬어주는 관계가 선후배 간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리농림 출신들이여 영원 불멸하라. 그리고 이리농림학교 출신 문둥이 시인을 꼭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51화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훈 전집에 수록된 교가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